오늘은 최근에 제가 새로 접하게 된 폴딩 미니 벨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외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휠셋 20인치고 이거는 406 사이즈입니다. 브레이크는 V 브레이크고 이렇게 핸들바, 그 다음에 이쪽 크랭크는 이렇게 52T 그죠? 그 다음에 크랭크 암 페달이고요. 자, 이렇게 이쪽 시트 포스트, 시트 클램프 사이즈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 휠셋 허브는 실드 카트리지 베어링 사이즈는 135mm. 자, 그 다음에 뒤쪽 구동계는 이렇습니다. 변속기는 이렇게 A7, 그 다음에 스프라켓은 10단 11T, 36T. 자, 이렇게 자전거가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그 규격 관련 확인해 볼 만한 부분이 있어서 핸들 포스트를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접히죠. 어떤 부분을 또 약간 봐두면 좋으냐면은 이 안쪽에 포크를 고정하는 부분이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이걸 대왕 볼트라고 하던데, 이것도 이렇게 체결되는 방식도 핸들 포스트에 따라서 한 3가지 정도? 3가지? 대표적으로 그 정도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근데 모양을 이렇게 보시면 내가 어떤 거를 쓰는구나 이렇게 금방 구분이 되니까요. 이거는 이런 큰 육각렌치를 끼워서 왼쪽으로 돌리면 이게 풀리거든요. 그러면 하단 포크하고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혹시 내 자전거가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혹시 타다가 하단 포크 부분에 브레이크를 잡는데 하단 포크가 흔들리는 것 같다 하면은 이 포크가 풀렸구나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잠궈주면 되겠죠. 그렇다고 이거 너무 세게 잠글 필요는 없습니다. 포크만 잡고 있으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혹시 나중에 이거는 이제 왼쪽으로 접히는 방식이거든요. 핸들 포스트가. 이거 오른쪽으로, 반대쪽으로 접히는 방식도 있습니다. 나는 이 왼쪽으로 접히는 게 도저히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이거를 갈아야 되겠다. 반대쪽으로 접히는 걸로 갈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 방식과 호환되는 그런 포스트를 선택해야 되겠죠. 모양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니까 어렵지 않게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일반적인 수치로 설명할 수 있는 사이즈는 대충 이렇습니다. 지금 이 자전거는 제가 박스 배송 받아서 반조립 상태에서 순정 그대로 그 변속기 세팅, 그 다음에 브레이크, 그 다음에 휠 트루잉 이것까지만 하고 이제 순정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 A7이라는 이게 LTU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중국 쪽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 성능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거치된 상태에서 이제 이 정도 작동이 됩니다.
보셨다시피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거치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약간 확인이 되는데 변속이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박스 배송된 상태에서 이렇게 세팅하고 한 4시간 정도 라이딩을 해봤는데 실제 라이딩 할 때도 제 느낌은 스램 변속기하고 흡사한 느낌이 납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경박하다고 느낄 정도로 변속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빠르게 이렇게 됩니다. 착각착각 하면서 착착착 하면서 부드러운 변속보다는 약간 착착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작동에는 뭐 거의 다른 유명 브랜드의 변속기하고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성능이 괜찮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 레버 쪽 있죠? 앞에 이 레버를 이렇게 눌러보면 변속할 때 떨어지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올리는 변속감이 뭐라고 해야 되나? 힘이 꽤 들어갑니다. 레버감은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시마노 데오레보다 힘이 더 들어갑니다. 이거 그 부분이 약간 쓰기에는 뭐 불편함이 없는데 약간의 이렇게 단점으로 저한테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정 상태에는 지금 36T짜리가 이렇게 스프라켓이 꽂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변속기에 규격을 지금 파악을 하기가 지금 어려워요. 제가 제조사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이 변속기가 규격이 GS인지 SGS인지 지금 이게 안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총 용량도 알 수가 있으면 나중에 이게 스프라켓 교체할 때 저는 이거 여차하면 이 이빨수가 더 큰 걸로 업그레이드를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변속기의 총 용량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몇 T까지 가능한지 선택할 때 지금 약간 혼동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거 제조사 홈페이지에도 그런 내용이 없고 수입사 홈페이지에도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의 정보를 쭉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아마 이게 SGS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하나는 최대 42T까지 쓸 수 있는 변속기, 하나는 요즘 산악자전거에서 쓰는 50T도 쓸 수 있는 변속기가 이게 따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모양으로 이렇게 봐서는 아마 42T를 쓸 수 있는 변속기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런 규격 관련해서 정보가 없다는 것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 허브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수입사에서는 이 허브는 쉴드 카트리지 베어링을 쓰는 허브다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쉴드 카트리지 베어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시마노의 루즈볼 베어링 방식에 비해서는 약간 정비 주기도 길고 또 튜닝할 필요도 없고 또 수명은 모르겠어요. 수명도 좀 긴 편이죠. 그죠? 또 정비도 좀 용이하기도 용이하고 뭐 이런저런 장점이 있고 또 뭐 단점도 일부 있고 한데 이 베어링의 또 특징은 뭐냐면 라쳇 소리가 시마노의 루즈볼 베어링 방식보다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마노가 워낙 라쳇 소리가 작은 편이죠. 제가 이걸 한번 이제 라쳇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자, 라쳇 소리가 이 정도입니다. 들어보면 이건 실내이기 때문에
아마 라체 소리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예, 오늘 제가 오늘이 아니구나. 며칠 전에 테스트 라이딩에 가서 실외에서 들어보니까 이 라체 소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수입사 판매처 홈페이지인가? 거기에 어떤 분이 이거 라체 소리가 너무 크다 하면서 불평을 이렇게 올려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라체 소리가 조용한 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게 라체 소리가 그렇게 큰가? 그렇게 생각해서 실제로 타보니까, 야외에서 타보니까 큰 편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거보다 진짜 귀에 거슬릴 정도로 소리가 큰 그런 허브도 있죠. 그런데 이거 제 경험에 비춰보면 우리의 시마노의 그 프리윌 방식 있죠? 7단짜리. 그거보다 살짝 큰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라체 소리가 너무 큰 거 아닌가 염려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거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라체 소리가 실제로 라이딩 하면서는 야외에서는 그렇게 크게 안 납니다. 거슬리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일반적인 서양표나 수입사의 그 설명에 없는 부분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크랭크 암의 길이입니다. 지금 저도 이제 선입견이 있어서 당연히 170mm가 꽂혀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가지고 이제 실측을 해보니까 크랭크 암의 길이는 뭐 다 아시겠지만 비비의 중심에서 이렇게 페달이 꽂히는 부분의 중심까지의 거리, 이걸 보통 이제 크랭크 암 길이라고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이 이게 플라이트 P1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크랭크 암의 길이가 165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전거에는 170mm가 아마 우리나라 분들은 아마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완성차에도 170mm가 많이 꽂혀 나오고. 그런데 이 사이즈가 이제 미니벨로에서는 왜 약간의 문제가 되냐면, 이 사이즈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페달이 이렇게 6시 방향. 안 보이나요? 제일 아래로 이렇게 갔을 때, 노면과 이 크랭크 암, 이 아랫부분까지의 거리,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크랭크 암이 너무 길면, 당연히 그 지상하고 지표면하고 크랭크 암 끝 거리가 짧아지겠죠. 그런데 제가 이거 165가 꽂힌 상태에서 이거 재보니까 약 9cm였어요. 9cm.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다른 자전거, 제가 쓰고 있는 투어링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앞뒤, 이게 타이어 사이즈가 26인치짜리가 꽂혀 있는데, 이 자전거 같은 경우 재보니까, 바닥에서 크랭크암 끝까지의 거리가 약 11cm 정도 나왔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자전거는 이제 20인치 미니벨로 치고는 크랭크암의 끝에서 지면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확보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쓰는 크랭크 사이즈가 165가 아니고 나는 170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 상태에서 9cm니까 뭐 한 5mm 늘어나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175mm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전거 말고 미니 스프린터를 쓰고 있는데, 그 미니 스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크랭크 암 끝에서 지면까지의 거리가 측정을 해보니까 약 7cm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자전거보다 상당히 이제 간격이 좁은 거죠. 그 자전거 탈 때는 다른 직진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높이가. 그런데 약간 커브에서 이제 잘못 이렇게 페달링을 하면은 페달이나
크랭크함의 끝이 노면에 이렇게 충돌을 이렇게 팍 하게 되겠죠. 그러면 약간 이게 조향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미니벨로 탈 때는 그 점도 약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어쨌건 이 자전거는 이 지상고가 약간 꽤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크랭크함 교체하는데도 약간의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또 추가로 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자전거 이 휠베이스 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저기 앞바퀴 허브의 중심에서 뒷바퀴 허브의 중심까지의 거리, 이 거리를 휠베이스라고 하는데, 이 자전거의 휠베이스는 제가 실측을 해보니까 105cm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비교 대상이 되는 제가 쓰는 저기 투어링용 바이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투어링용 같은 경우에는 105보다 2cm 정도 더 길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이 자전거의 경우에는 미니벨로지만 휠베이스가 일반적인 자전거보다 그렇게 짧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실제 라이딩을 했을 때도 작은 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전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한 15분 정도 새 자전거니까 약간 어색한 부분이 약간 있었는데 15분 후 지나니까 오르막, 내리막길에서 턴할 때도 자전거가 제대로 그 주행이 이렇게 불안하지 않고 되게 늘 타던 자전거처럼 이렇게 핸들링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휠베이스가 길다는 이야기는 그 통상 프레임의 휠베이스를 길게 뽑을 때는 일반적으로 장거리 여행용 자전거는 휠베이스를 좀 길게 뽑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직진 또 주행할 때 핸들링이 편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혹시 이 자전거를 갖다가 장거리 여행용으로 쓰실 분이라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휠베이스가 길다는 이야기는 또 추가로 또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프레임의 특성 중에 이제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렇게 자전거를 탔을 때 그 크냐 작냐를 느끼는 지표 중에 하나 중에 수평 탑 튜브 길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자전거는 미니벨로이기 때문에 수평 탑 튜브 길이를 재기가 조금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한 안장 높이 이렇게 높여놓고 이 중심에서 시트 포스트의 중심에서 핸들바의 그죠 중심까지의 거리를 가상의 수평선으로 이렇게 그어놓고 재봤는데 이 자전거의 경우에 600mm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cm로 60cm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제가 타던 투어링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수평 탑 튜브 거리가 580mm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스템 길이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치로는 이 자전거가 600mm가 나왔지만 기존에 타던 것보다는 약간 자전거의 앞뒤 거리는 약간 작죠, 약간. 그래서 제가 직접 타봤는데 자전거가 작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20인치 미니벨로 특히 폴딩 자전거이기 때문에 이 자전거는 작은 자전거 이렇게 선입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그거는 이제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건 진짜 성인이 타기 위해 나온 자전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탔을 때도 되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신장이 174 정도 되고 전형적인 한국인의 체형입니다. 팔다리 짧고 허리가 좀 길고 그렇습니다. 174 정도 되는 사람이 타기에 전혀
작다는 느낌이 없는 자전거입니다. 프레임의 특성에 대해서 그 정도로 하고요.